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곳입니다.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나누는 공간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시어머니 운전 연수를 도와드리다가 우연히 발견한 진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편에서 받은 도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정말 아무 생각 없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운전면허를 따셨다고 연락이 왔을 때 칠순을 앞두신 나이에 면허를 따셨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도로주행은 아직 무섭다고 하셔서 제가 옆에서 같이 타드리기로 했던 그저 평범한 주말의 약속이었을 뿐이었죠. 희진아, 미안한데 토요일에 시간 있니? 운전 연습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혼자는 아직 무서워서 말이야. 시어머니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과 기대가 섞여 있었고,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옆에서 같이 타드릴게요. 천천히 연습하시면 되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럼 우리 아들 차 가져가도 괜찮지? 내 차는 아직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물으셨고, 저는 남편이 주말에 골프 간다고 차를 안 쓴다고 했던 게 기억나서 네, 괜찮아요. 남편이 주말에 안 쓴대요. 제가 가지고 갈게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약속을 잡았고 토요일 아침 일찍 남편 차 키를 받아서 시댁으로 향했던 그날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이희진이라고 해요. 올해 42살이고 작은 공방을 운영하면서 핸드메이드 소품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 김도용과는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서 무려 10년이나 연애를 했고 30이 넘어서 결혼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결혼 초반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집을 함께 꾸미면서 이 소파가 좋을까 저 소파가 좋을까 고민하고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여기 진짜 맛있다. 다음에 또 오자 하며 웃고 휴가 때는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들을 쌓아가고 있었죠. 대화도 많았고 저녁에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저 배우 연기 진짜 잘한다. 저 장면 좀 이상한데?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주말 아침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서 오늘은 뭐 해 먹을까? 김치찌개? 아니면 파스타? 하며 메뉴를 고르던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정확히 말하면 결혼 3년 차쯤 되었을 때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휴대폰을 지나치게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였죠. 식사 중에도 계속 확인하고 화장실 갈 때도 반드시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세면대에 올려놓고 자기 전에도 한참 동안 보다가 잠들곤 했어요.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아, 그냥 회사 일 이라고 대답했고 주말인데도요? 라고 다시 물으면 요즘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 라고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죠. 처음에는 정말 회사 일이려니 했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꽤 큰 대기업이었고 승진도 앞두고 있다고 했으니까 바쁠 수도 있겠다고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생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41살 생일이었는데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고 제가 오늘 제 생일이었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아, 미안. 깜빡했어. 요즘 정신없어서 라고 말하더니 그게 끝이었어요. 케이크도 없었고 선물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형식적이었죠. 결혼 기념일도 마찬가지였어요. 4년차 기념일이었는데 남편은 그날도 회식이 있다며 나가버렸고 저는 혼자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결혼식 사진을 보다가 울었어요. 사진 속에 우리는 웃고 있었는데 그게 불과 4년 전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예전에는
다녀올게, 저녁에 봐 라고 인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고 퇴근하고 와서도 다녀왔어 한마디 없이 바로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저녁을 차려놓으면 먹긴 먹었는데 대화는 없었죠. 스마트폰만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제가 물으면 그냥 이라고 대답했고 저녁 맛있어요? 다시 물으면 응 이라고만 했고 주말에 뭐 하고 싶으세요? 또 물어도 글쎄 라고만 하더라고요. 응답뿐이 없고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노력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죠. 당신,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어느 날 참다 못해 물었더니 왜 갑자기? 라고 남편이 물었고 요즘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다시 물으니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사이가 이상해졌잖아요. 제가 말했더니 그냥 나 좀 피곤해.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따지지 마. 라고 했어요. 따지는 게 아니었는데 걱정되는 거였는데 우리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였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예민하고 이해심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고 남편과 저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남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준비하고 나갔고 저녁에 돌아와도 각자 방에 있었죠. 주말에도 따로였어요. 남편은 골프를 간다고 나갔고 저는 공방에서 일했어요. 외로웠어요. 결혼했는데 혼자 사는 것 같았고 이게 정상인가 싶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남편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계속 달랬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있어서 위로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결혼 초부터 그러셨고 희진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이 좀 무뚝뚝하지?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근데 마음은 착해. 희진이 많이 좋아할 거야. 시어머니가 결혼 초에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무뚝뚝하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주셨고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희진아, 요즘 어때? 힘든 거 없어? 라고 물으시면 괜찮아요, 어머님. 다 잘 지내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아들 험담하고 싶지 않았고 걱정 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치가 빠르신 분이었어요. 희진아, 얼굴이 좀 어두워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너한테 잘해줘? 라고 물으실 때마다 네, 어머님, 잘해줘요. 그냥 제가 일하느라 좀 피곤해서요. 라고 얼버무렸지만 시어머니 표정을 보면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과거에 이혼을 경험하신 분이었어요. 남편 아버지,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와 일찍 헤어지셨고 혼자 아들을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번은 시어머니가 나도 젊었을 때 많이 힘들었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안 돼. 서로 존중하고 노력해야 해. 한 사람만 노력하면 안 돼. 둘 다 해야 돼. 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씀이 뼈에 사무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 토요일이 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차 키를 챙겼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골프 가느라 이미 나가고 없었고 저는 세수하고 간단히 화장하고 편한 옷을 입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은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었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서 와 희진아, 일찍 왔네? 아침은 먹었어?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고 네, 어머님, 집에서 먹고 왔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래? 그럼 커피 한잔 하고 나가자. 차 키는 가져왔어? 시어머니가 물으셨고, 네, 여기 있어요. 라고 키를 보여드렸어요. 거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 공방일은 어때? 괜찮아요, 어머님. 주문이 꽤 들어와서 바빠요. 그래? 다행이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 네, 걱정 마세요. 그렇게 커피를 다 마시고 그럼 나가볼까? 오늘은 우리 집 근처 도로에서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고 저는 네, 좋아요. 천천히 연습하시면 돼요. 라고 대답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남편 차 앞에 섰어요. 시어머니는 운전석에 앉으셨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죠. 긴장되네, 희진아. 혼자 운전하는 거 처음이라서 말이야.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고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옆에 있잖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라고 안심시켜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시동을 걸었고 천천히 후진해서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도로로 나가서 조심조심 운전하셨는데 생각보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잘하시는데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제가 말했더니 그래? 다행이다. 혼자 할 때는 무섭던데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1시간 정도 동네 도로를 돌면서 연습하고 다시 시댁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주차까지 성공하시고 나서 휴, 긴장했네. 고마워, 희진아. 덕분에 자신감 좀 생긴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고 천만에요, 어머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점심 먹고 가. 내가 김치찌개 끓여놨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고 네, 고맙습니다. 라고 했죠. 집으로 올라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고 어머님, 진짜 맛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라고 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와드리고 그럼 저 이만 갈게요, 어머님. 오늘 공방에 잠깐 들러야 해서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조심해서 가. 오늘 고마웠어, 희진아. 라고 하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현관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남편 차에 탔고 시동을 걸었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비게이션. 시어머니가 운전하실 때 목적지를 설정하려고 내비게이션을 켰었는데 이제 집으로 가려면 다시 설정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내비게이션 화면을 켰어요. 그리고 집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다른 메뉴를 눌렀어요. 책은 목적지였어요. 화면에 목록이 떴고 저는 무심코 그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목록 메뉴에 가장 최근에 간 곳, 아파트 1234동. 그 주소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제 대학 동기이자 친구였던 박화영이 사는 아파트였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아니, 이게 뭐지? 왜 여기가? 스크롤을 내려봤어요. 다른 목적지들도 보였어요. 아파트 1234동, 3일 전. 아파트 1234동, 일주일 전. 아파트 1234동, 2주일 전. 같은 주소가 계속 반복되어 있었어요. 최근 한 달 동안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곳에 갔던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왜? 왜 남편이 화영이 집에? 화영은 제 대학 동기였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에서 만나서 친하게 지냈고 졸업하고도 가끔 연락하면서 지냈어요. 결혼 전에는 자주 만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각자 바빠서 연락이 뜸해졌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사이였어요. 화영도 결혼했다가 2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을 지면서 이혼했다고 들었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화영을 알 리가 없었어요. 제가 화영을 남편한테 소개시켜준 적도 없었고 남편이 제 친구들에게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남편 차 내비게이션에 화영이 집 주소가 이렇게 많이 찍혀 있는 거죠?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혹시 외도?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남편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 친구 집에 가고 있었다는 거. 그것도 저 몰래.
손이 떨려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날짜, 시간, 주소가 다 보이게 찍었어요. 그리고 스크롤을 더 내려서 더 오래된 기록도 확인했어요. 2개월 전부터 이 주소가 계속 나타났어요. 어떤 주는 3번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전부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다 찍고 나서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시동은 꺼져 있었고 차 안은 조용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남편한테 바로 전화해서 따져야 하나? 아니면 화영한테 전화해야 하나? 아니야, 일단 진정하자. 확실한 증거를 더 찾아야 해. 블랙박스. 그래, 블랙박스를 확인해 봐야 해. 시동을 다시 걸고 블랙박스 메뉴를 찾았어요. 다행히 조작법은 간단했고 저장된 영상 목록이 화면에 떴어요. 최근 날짜부터 확인했어요. 3일 전 영상을 열었어요. 화면에 도로가 보였고 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시간을 빨리 감기로 돌렸어요. 그리고 차가 멈췄어요.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이었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내렸어요.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파트 입구로 걸어 들어갔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다시 나왔어요. 차에 탔고 출발했어요. 표정은 담담했어요. 화나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마치 회사 일 마치고 나온 것처럼. 다른 날짜 영상도 확인했어요. 1주일 전, 2주일 전 똑같았어요. 아파트에 들어가고 23시간 있다가 나왔어요.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촬영했어요. 남편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 나중에 나오는 장면 전부 찍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됐어요. 증거는 확보했어요. 내비게이션 기록, 블랙박스 영상. 이제 뭘 해야 하죠? 일단 집으로 가야 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도로로 나갔는데 앞이 잘 안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어요. 울면서 운전했어요. 위험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자동으로 운전한 것 같았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가 부족했어? 화도 났어요. 배신감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런데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남편한테 따져봤자 부인하면? 화영한테 연락하면 뭐라고 할까? 아니야,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골프 치고 회식한다고 했으니까 밤늦게 올 거였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다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누군가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들? 아니,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기 창피했어요. 부모님? 더더욱 아니에요. 걱정만 끼쳐드릴 거였어요.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아드님 일이긴 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제 편이셨고 현실적인 분이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리죠? 어머님, 아드님이 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믿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응? 희진아, 집에 잘 들어갔어? 무슨 일이야? 어머님, 지금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요. 지금 가도 될까요? 그래, 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와. 어머니가 있을게.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어요. 스마트폰, 차키, 다시 나갔어요.
다시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계셨어요. 어서 들어와 있지나. 무슨 일인데 얼굴이 그래? 어머님. 말이 안 나왔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도 옆에 앉으셨어요.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톤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스마트폰을 넘겨드렸어요. 내비게이션 사진부터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가 화면을 보셨어요. 눈을 가늘게 뜨시면서 확대하셨어요. 이게 뭐야? 아파트? 오늘 아침에 어머님 운전연수 도와드리고 집에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최근 목적지에 이 주소가 계속 나왔어요. 이게 어디야? 제 대학 동기 집이에요. 덕화영이라고. 어머님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2년 전에 이혼한 친구예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도 확인했어요. 다음 사진 보세요. 사진을 넘겼어요. 블랙박스 화면을 찍은 거였어요. 남편이 차에서 내려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이건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3일 전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도 갔고 2주일 전에도 갔어요. 최근 2개월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집에 갔더라고요. 사진을 계속 넘겼어요. 날짜별로 찍어둔 내비게이션 기록, 블랙박스 영상. 시어머니는 말없이 화면만 보셨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보셨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셨어요. 눈을 감으셨어요.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이 자식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저 어떡하죠?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눈물이 또 났어요. 희진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